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지금 자급제를 갖다가 거의 한 3주 정도 써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는 것도 맞지만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점 제가 5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급제 폰에다가 SK 심카드를 꼽았더니 통화, 인터넷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VoLTE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 해외에서 산 것도 114에 전화해가지고 문서 작성해가지고 이메일만 발송하면은 전부 다 전산에 등록을 해주는데, 갤럭시는 꼭 영업점을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시간 내가지고 영업점 갔는데 또 영업점 직원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번 걸음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급제 폰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만 하면 되긴 합니다만은 영업점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VoLTE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T전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스팸 전화번호 DB가 좋아가지고 웬만한 스팸 전화 같은 거는 전부 다 떠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114 기능, 그냥 은행이든 치킨 배달을 시키든 피자든 이렇게 상호만 치면 바로 번호가 떠가지고 그냥 영업점에다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T전화는 제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자급제 폰에는 T전화가 깔려있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구글 스토어에서 받아서 깔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통화 녹음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T전화 개발자한테 메일까지 보내봤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T전화는 여러분 내장으로 나오는 앱이 있고 그 다음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는 버전이 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는 버전일 경우에는 통화 녹음을 우회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작게 녹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정책이기 때문에 삼성의 잘못도 아니고 SK의 잘못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급제 폰을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T전화를 안 쓰고 내장되어 있는 전화 앱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통화 녹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제가 내비로 T맵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레오로 넘어오면서 그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권한을 많이 죽여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S9 플러스에서는 내비를 그냥 띄워놓으면 작동을 잘 합니다만은 홈 버튼 눌러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소리만 듣고 운전하려고 화면을 끈다든지 이러면은 GPS 신호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냥 자리에 있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화면을 켜보면 그제서야 저 멀리에 있던 위치가 지금 위치로 갑자기 워프를 하면서 경로가 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작동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메일을 보내봤는데 그쪽에서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고칠 때까지 저는 매피를 써보니까 매피는 백그라운드에서도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삼성의 사이드 싱크라고 하는 앱이 갤럭시 S9 시리즈부터 이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지원하던 노트 8까지는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새 갤럭시 기기부터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삼성 플로우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또 제가 메일로 문의했을 때 답장을 주셨습니다. 이분들 답장은 참 열심히 잘 주셔. 그건 너무 좋았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맥북을 쓰는데 삼성 플로우는 맥북 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쓸 수가 없고요. 제가 왜 사이드 싱크를 많이 썼었냐면요, 사실은 다른 기능은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영상 찍은 다음에 제 맥북으로 이동을 시킬 때 여러분, 유선으로 동영상 파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도 유선으로 파일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별짓을 다 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드 싱크를 잘 썼었는데, 차선책으로 그나마 스마트 스위치라고 하는 또 다른 삼성의 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유선으로 파일을 전송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는 스마트 스위치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동영상을 맥북으로 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소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가 노트 8보다 조금 무거워졌는데 매일매일 들고 쓸 때마다 이게 은근히 느껴져요. 무게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 이외에도 이제 UI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멀티 윈도우 같은 거 유튜브 보다가 띄우고 이럴 때는 노트 5 때가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멀티태스킹 그냥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바로 아래에 누르고 이랬었는데, 이게 삼성 방식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멀티 윈도우 들어가는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유튜브 띄워놓고 웹서핑 하려고 하려면은 단계도 여러 번 거쳐야 되고 약간 UI가 그냥 조금 더 좋았을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메뉴 같은 것도 우측 상단에 점 3개 눌러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메뉴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설정에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조금 중구난방인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사소한
단점들이 조금은 느껴졌다. 이상으로 제가 자급제 폰 갤럭시 S9 플러스를 써보면서 조금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들이고요. 이 중에 또 대다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보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물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만져가지고 지문으로 언락하는 거,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노트 쓸 때 언락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언락한다는 거.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계속 쓰다가 한 번씩 노트 8을 같이 놓고서 써보잖아요. 미묘하게 버벅거리더라고. 이게 스펙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사용으로 계속 써보면은 확실히 노트 8보다는 노트 9이 더 프레임도 높아서 더 부드럽고 좀 더 빠릿빠릿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귀래 여러분, 지금 좀 늦은 시간이고 옆방에 방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소근소근 텐션 좀 떨어지게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저도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리겠어요.